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대우건설 오늘도 정말 미친 흐름이었죠. 아니, 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매도만 나오면은 그 물량을 지금 받아먹기 정말 바쁠 정도로 어제와 같은 아주 강한 꼬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 맥점 분봉. 오늘도 제가 장중에 좀 소름이 돋았던 거는 보시면 이 자리에 근접을 하거나 이렇게 터치만 하면 있죠. 그러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 물량을 쓸어가고 있다는 거죠. 아니, 앞전에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이 돼가지고,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이날에 이 엄청난 급등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그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누가 왜 이렇게나 어떤 거를 위해서 이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지, 그리고 그 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이 대우건설은 제가 계속 이 3만 원에 대한 돌파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저같이 이 3만 원을 돌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대우건설 지금도 물론 좋은 수익을 만들고 있지만 제가 이 대우건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는 이 구간부터는 지금 3차 파동이다라고 했죠. 그죠? 그게 이제 초과열을 만드는 이 막바지 파동이긴 한 건데, 그리고 그걸 만들게 되면 이제 조정파 한번 나오기는 할 겁니다, 여러분들. 하지만 아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지금도 과하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 한 발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. 자, 이 파동들도 보면 1차와 2차와 3차에 대한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, 이 파동 안에서 또 작게 이렇게 소파동이란 게 진행이 됩니다, 여러분들. 파동론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면, 자, 이 구간에서 1차가 올라오고 조정이 나오고 2차가 올라오고 조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3차가 올라왔죠. 그죠? 3고점을 만들고 이 1차에 대한 파동이 끝났고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. 지금 이 3차 구간을 우리가 보자고요.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고 여기가 조정이고요. 그죠?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게 조정이라는 거예요. 조정. 자, 한 번과 지금 두 번이 나왔죠? 한 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분봉에서는 그 흐름이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,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차적인 상승이고 여기가 조정이에요, 여러분들. 이때 이제 하루, 이틀, 3일, 거의 4거래일 정도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방향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하루, 이틀, 지금 이제 3일째예요, 3일째. 그죠? 자, 그런데 제가 이 3차 파동에 대한 특징을 말을 하면서, 이 3차 파동은 그러니까 과열을 만드는 파동이기 때문에 더 가속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빨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안 된다고.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뜨고 나서 바로 지금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이 1번보다도 지금 더 빨리 올라야 됩니다. 시간을 오래 끌면 추세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3거래일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이틀이지만 이게 바로 치고 나간 거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3거래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방향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. 즉 여기 조정보다 더 짧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 방향성이 나오면서 제가 이야기한 그 3만 원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정확하게 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왜죠? 왜 계속 이 3만 원에 집착을 할까?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 효과 때문이에요. 홍보 효과. 이 3만 원이란 가격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격입니다. 여러분들. 신고가, 역사적. 네.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이 시장에 대한 모든 시선이 이 대우건설로 쏠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쓰면서 올려먹는 것보다 더 큰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대우건설에 대한 주가도 더 상승을 만들 수도 있지만, 그렇게 해놔야지만 자기들도 고가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자기들도 열심히 매집을 해왔는데 누군가는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바로 이거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이제 쇼커버링이 되겠죠.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공매도 상위 수량 1위가 이제 대우건설이던데, 이 3만 원이라는 그 심리가 저항선을 뚫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, 이 하방에 베팅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사야 할 건데, 그 쇼커버링이 발생이 되면서 진짜 이 초과열을 만드는 그
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3만 원을 넘겼다고 이 종목이 끝이 나냐?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최대한 유지가 될 때까지는 이 수익을 온전히 즐기라는 겁니다. 아직 깨지지도 않은 주가를 가지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제가 이 단기적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 맥점 분봉이 깨지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쏙 피했었던 게 뭡니까? 바로 이 대한강통신이잖아요. 그죠? 뭐 오늘도 저항을 맞고 밀리던데 우리가 이 온전한 상승을 다 먹고 이 초의 고점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었던 이 맥점 분봉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문자를 보내드리겠다. 대우건설 역시도 이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그때는 일단 튀어야 된다고요. 아시겠죠? 왜? 우리는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세력들과. 자, 세력들은 이 3만 원을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한번 이 공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. 깨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올려친다 하더라도. 지금은 과열인 거는 명백히 과열이에요. 그래서 이 과열의 끝자락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인 이 조정은 반드시 발생합니다. 지금 보면 수급 역시도 개인들의 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 흐름들이 보이죠. 그래서 이 한 번에 대한 순간적인 급락은 만들 거다. 자,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겁니다. 그럼 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던 게 바로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죠, 여러분들.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지금 이 단기적 상승을 우리가 끝까지 먹지만 이 깨지는 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일단 피하자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재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아시겠어요? 이렇게 밴드를 회귀를 할 때 그때 이 다음 상승까지도 노리는 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. 자, 왜 지금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냐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근본적인 이 원인은 이 체코 원전이죠, 여러분들. 그게 이제 6월과 7월경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됩니다. 그럼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에서 한 2개월 정도 그 구간에서 이제 초과열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. 그럼 이제 계산적으로 한 6월 정도에 이제 피크 타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대우건설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수주를 하고 계속적인 이슈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이 체코 원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일정주와 같은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더 피크를 만들려면 지금 이 4월 달에 지나가는 그 시기에 한번 고점을 만들고 이 하락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익홀딩스처럼 고점권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한번 투매를 만들어서 개인들을 다 떨궈내는 구간까지 매집을 하고 즉 이 구간까지 매집을 하고 이 한파동을 더 만든다는 거죠. 더. 그래서 그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는 그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는 말처럼 그때 이제 엑시트가 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제가 지금 이 6월 달에 대한 그 시나리오까지 이 일정에 맞춰서 전부 시나리오를 만들어 둔 겁니다. 아직 이 시나리오를 못 받으셨다면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셔가지고 요청하시면 되고요. 이 한 번 꺾일 때 그때 이제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올 건데 그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같이 노리자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같이 노려보실 분들은 시원하게 아직 아래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물론 이 대우건설 우리가 2차 상승과 이 3차 상승은 지금 야무지게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익률이 좋아요. 그런데 언제까지 가져간다고요?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분봉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. 자, 깨지면 제가 이 대한강통신 때처럼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또 이 대한강통신도 이 상승을 온전히 발라먹고 이 최고점에 매도를 하는 것처럼 대우건설도 지나고 보면 이 최고점 매도가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정을 좀 충분히 기다리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있죠? 이 노란 밴드에 그 터치가 되는 그 가격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자리가 오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다음 파동을 알리는 이 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자리가 오면 제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이 매수에 대한 문자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이 깨지는 시점에 매도를 할 때 있죠? 그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던 건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 여기선 매수를 말하고 여기선 매도를 말하고 다시 매수를 말하고 왜 한파동이 더 나오면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
이런 내용만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면 수상 상위 랭커자들의 이 거래는 하루나 이틀 뒤에 확인이 되는데, 그런데 전 실시간으로 그 부분을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.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
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
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